Sunday 8 to 12. 아유 어떻게 써 있어야 되지.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왔고요. 지금 차를 타고 나온 이유는 저희 고양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던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를 이주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애완동물을 또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우선 저는 말레이시아로 데려왔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데려올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뭐 우선 강아지나 고양이나 대부분 같거든요. 방법은 같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광견병 예방 주사 접종입니다. 뭐 다니시는 동물병원 다들 있으시잖아요. 가셔서 광견병 예방 접종하세요. 그리고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면서 기본적인 예방 접종을 다 해줍니다. 어차피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하셨을 거고, 아직 하지 않으셨던 예방 접종들이 있다면 모두 하세요. 모두 하시고 병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해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방 접종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달라고 하시고, 일단은 접종만 하시고 동물을 해외로 보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병원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접종이 다 끝나면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해야 됩니다. 해외 출국 날짜가 이제 정확하게 잡히셨다면 애완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되는데, 동물별로 입국하시는 나라별로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알아보셔야 되지만, 일반적인 그냥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을 때, 한국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을 때 말레이시아에서는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면 바코드와 함께 마이크로칩 번호를 주는데요. 그것도 잘 일단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전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가시는 나라나 이런 것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틀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입국하셔야 되는 나라, 그러니까 입국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 내비 소리가 자꾸 들어가서 무조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입국하셔야 되는 날짜가 정해지셨다면 입국하는 나라에 수입 허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동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임시 수입 허가서 같은 거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레이시아는 일반인이 수입 허가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보면서 했는데 우리나라랑 참 다른 게, 우리나라는 관공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일반인이 모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직접 연락을 해본 결과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우리한테 이런 걸 받아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문화나 이런 게 다르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 나라에 왔기 때문에 약간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또 에이전트를 그렇게 이용을 한다면 정말 깔끔하고 편안하게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오실 분들은 수입 허가서를 우선 에이전트와 연락을 해서 그 접종된 서류들을 에이전트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에이전트가 그 영문 서류를 가지고 수입 허가서를 발급을 받아서 수입 허가서를 줍니다. 이 수입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30일 안에 이제 동물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입 허가서를 받으셨으면 에이전트가 수입 허가서와 함께 동물 계류장을 예약을 해줍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할 수가 없어요. 계류장이 뭐냐면, 아무리 검사를 잘 하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잠복기에 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입국 후 7일 동안 계류장에 가둬놓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류장에 있는 저희 고양이께 밥을 주러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예약마저도 말레이시아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 에이전트도 정말 비용들이 각각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운송까지 해주는 에이전트도 있고, 지금 제가 의뢰한 에이전트처럼 계류장 예약이나 수입 허가서 발급만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수입 허가서와 계류장 예약이 끝났다면 오셔야 되는 비행기 날짜가 정해진 다음에 에이전트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에이전트가 계류장 예약을 돌아오는 날짜에 맞춰서 해주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끝나셨다면 다시 한국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우선 출국하는 날짜에 맞춰서 출국하는 날짜 일주일 이내로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그 종이를 받으셔야 됩니다. 영문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영문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 서류를 작성을 해본 동물병원에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가긴 했는데, 서류 작성할 때마다 돈을 장당 2만원씩 받아서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전에 다니던 병원은 그 전에 접종했던 걸 영문으로 받는데도 무료로 해줬거든요. 근데 새로운 동물병원에서 2만원씩 받았고, 기재사항 오류, 그러니까 저희가 출국 7일 전에 받아야 되는 걸 몰라서 한 번 더 받았는데 그것 또한 장당 2만원씩 또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저희가 거기서 접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접종도 하고 저희 고양이 케어도 전부 다 거기서 했는데 그렇게 돈을 받을 줄은 몰랐죠. 아무튼 그렇게 서류가 준비가 되고 출국 날짜가 정해졌다면 어떻게 데려오실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를 직접, 고양이든 강아지든 직접 데리고 탈 건지, 아니면 뭐 전문 운송 업체를 통해서 운송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직접 데리고 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알아내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면 함께 타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면 함께 탈 수 있는데, 기내에 같이 탈 수 있는 킬로그램이 케이지 포함해서 5kg 미만이면 기내에 같이 타실 수 있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기내에 같이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따로 화물칸에 실었고, 화물칸에 온도 조절기나 이런 동물이 지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물칸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미리 해당 항공사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항공과 대한항공, 이 두 항공사만 내가 직접 나의 애완동물을 캐리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서는 데려올 수가 없어요. 아니시면 이제 동물을 원스톱으로 다 보내주는 그런 동물 운송 업체에 의뢰를 하셔야 되는데, 고양이 한 마리 기준으로 14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라고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전부 다 먼저 가셨는데 동물은 따로 동물만 보내줘야 되는 상황, 그쪽에서 누군가 동물을 케어해서 보내주셔야 되는 상황,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동물만 보내주는 상황, 이럴 때 그런 업체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런 업체는 에이전트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류장 예약이나 수입 허가서도 그쪽에서 다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드리는 부분은 반려동물 직접 데려가는 방법과 저렴하게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 업체를 통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해드릴 부분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항공편 예약이 다 끝나셨으면 영문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에이전트와 날짜 약속을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 반려동물과 함께 도착하니까 네가 데리러 나와라. 데리러 나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내 마음대로 공항에서 반출을 하지 못해요. 에이전트가 오지 않으면 절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공항 직원이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계류장까지 어쨌든 검증된 사람이 운반할 수 있어요. 아무나 데리고 가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출국날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항에 도착하시면 3층에 가시면 수의 검역소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셔야 되는데 한 9시 정도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밖에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일찍 가셔야 됩니다. 근데 밤 비행기인 경우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밤 비행기인 경우에도 일찍 가셔서 검역증을 먼저 발급을 받고 동물과 뭐 비행기 시간까지 기다리시던지 뭐 따로 같이 지낼 곳을 알아보시던지 그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뭐 힘들긴 한데 어차피 비행 시간 이런 걸 다 합치면 어차피 동물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발급을 받으셨으면 티켓팅을 하러 갑니다. 티켓팅을 하러 가면 그 수의 검역소에서 받은 사본을 요구하는데 검역소 직원분이 알아서 사본까지 해서 2장을 주세요. 만약에 2장을 안 주시면 사본 한 장 꼭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항공사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의 사본을 포함해서 내 고양이의 탑승 비용까지 함께 발권하면서 결제를 합니다. 무게를 그때 달게 되고요. 결제를 한 다음에 다시 대형 수화물 붙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대형 수화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수한 수화물이기 때문에 그 티켓과 수화물 전표를 받아서 대형 수화물 붙이는 곳에 갑니다. 가서 반려동물이라고 말을 하면 직원이 와서 직접 손을 들고 와서 비행기에 태워줘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같이 타고 그때부터 동물은 짐처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데려온 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도착을 했어요. 잠시만요. Hi. This car, your car, your car, your car. New one, but you buy new one. Monday to Friday, 8 to 5. 8 to 5. See your cat. Saturday, Sunday, 8 to 12. Afternoon, no, close ready. Okay. Thank Okay. you. Yeah.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네요. 열쇠가 네! 앵두야. 아유, 어떡했어. 혼자 있었어? 아이고, 기다려. 추루도 안 먹었어. 야, 너 스트레스 엄청 받았구나. 추루는 먹었어야지, 엠투야. 땡. 야, 너 일주일 더 있어야 돼, 집에 가려면. 어떡하냐. 뭔가 안 나와? 아빠 안 보고 싶었어. 그럼 제가 어제 고양이 만나러 가서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고양이를 싣고 목적지에
목적 국가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우선 고양이를 찾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찾아야 돼요. 만약에 기내 같이 타고 왔다면 그냥 같이 내리시면 될 것이고, 수화물 칸에 타고 왔다면 아마 대형 수화물 도착하는 곳이나 일반 수화물 도착하는 곳에서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공항이 작아서 대형 수화물 찾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반 수화물과 같이 이제 고양이를 찾았는데, 그렇게 고양이를 찾고 나시면 고양이를 이제 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요. 그 뭐 공항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양이를 엑스레이 검색대를 꼭 같이 통과할 필요는 없고, 이제 다른 짐들을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면 입국하는 공항에 검역 사무실이 있어요. 검역 사무실에 가야 됩니다. 그냥은 들고 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냥 들고 나가려고 시도를 하셔도 검역 직원이 잡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고 잡으면 이제 거기 가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하시고, 뭐 우리 한국에서 떼어왔던 서류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제출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쪽 검역 직원이 계류장을 예약을 했는지, 뭐 에이전트를 예약을 했는지를 만약에 물어볼 거예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에이전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역 관련 직원이 에이전트에게 데려다 줘요. 그럼 에이전트가 계류장까지 차로 이동을 시켜주죠. 그럼 끝이에요. 그럼 계류장에 이제 뭐 직접 피딩 하실 거면 저처럼 매일매일 가서 사료와 청소, 뭐 이런 물, 화장실 이런 부분을 가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마저도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 비싸서 제가 직접 고양이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계류장에 있는 것도 미안한데 매일매일 가서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매일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전부예요. 고양이를 외국으로 데려오는 방법의 전부인데,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죠. 복잡한데 같이 키우시던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키우던 동물을 어떻게 뭐 또 버려놓고 올 수도 없고, 복잡해도 제가 한 방법이 제일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상이에요. 다음에도 외국 사는 점에 대한 것들과 이제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